네, 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본업이 지금 비지 시즌이라서 조금 영상 텀이 길었네요. 오늘 해볼 얘기는 전일 미국도 그렇고 오늘 한국도 그렇고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까지 대응부터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복습 차원에서. 저는 이제 20일과 22일 정도의 영상을 한 개씩 올렸었는데 이 영상에서 각각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락 확률이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선 20일에는 이때는 시장이 되게 좋은 상황이었어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한 20% 확률로는 2,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합치면 40%, 그리고 10% 확률로는 3,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확률을 많이 준 것은 이제 미국발 리스크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가파른 상승에 부담을 느낀 국내 증시가 한 5% 내외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강하게 하락 압력을 준 것들이 있었는데 22일에 그 부분을 언급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요 내용들을 보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인플레이션에만 주목을 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둘 다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물가가 흔들려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경기가 흔들려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색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든 악재로 해석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렸던 게 이제 CTA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요약하면 그때 이제 S&P가 한 2% 이상 조정이 되면 지금 옵션 시장의 상태로 봤을 때는 변동성 스퀴즈라는 게 발생을 해서 CTA 펀드들이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급락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시나리오들 중 하락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영상을 올릴 때쯤에 기존에는 이제 롱숏 비율이 이제 개별 주식 롱, 지수 숏에 대한 롱숏 비율을 1대1 정도로 가져가고 있다가 1대 1.3 정도로 올렸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숏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더 크니까 한 30% 정도 더 그 지수 숏이 높아야지 사실 중립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중립 레벨까지 올렸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는 더 해지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해지율을 높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60% 가까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현금 비중도 조금 높아졌고요. 20일 이후로 해지율을 높여가던 것도 맞고, 사실 어제까지는 한 45% 전후였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류하기에는 한 50% 아래는 이제 중립 정도 레벨이고 50% 정도 이상은 이제 약하방 정도, 요 전후는. 그리고 50%가 넘어서면 이거는 좀 하방하는 레벨이라고 봤을 때 요 해지율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금일 추가적인 자동 매매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서 60%까지 오른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주기적으로 제 종목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반대 매매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로스컷을 걸어놓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제 종목들 중에 제가 설정한 가격 대비 10% 빠진 종목들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팔리면서 해지율이 좀 더 높아지고 현금 비율도 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좀 차트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지 같은 부분들을 최근에 타 채널에 인터뷰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불러주시는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 투자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 없이 설명드리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시각화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전까지는 사실 제가 되게 피라서 이런 데이터 정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2월 한 말경부터는 좀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매매일지 보면서 이렇게 좀 때려 넣은 데이터고요. 이 정도 됐을 것 같다라고 때려 넣은 데이터고, 지금부터가 조금 추적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게 컨텐츠를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이 부분은 좀 이 정도 얘기 드리고 각설하고, 향후에 이제 시장 대응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현재 저는 해지율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 투자 철학에 기반했을 때 숏 포지션 이렇게 수익이 났더라도 이거는 리스크 해지용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크 진행 경과를 보면서 리스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 시그널이 보이거나 너무 하락이 가팔라진다면 숏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릴 거예요. 이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이제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찾는 작업들을 이제부터 하는 건데, 숏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확률적 사고가 아니라 단일 예측값을 맞추려고 시도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투자가 꼬여요. 투자 철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결국 저는 큰 돈은 종목에서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시작될 때는 시장에 바닥을 맞추려는 고민도 물론 중요할 수 있으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리스크의 성격을 해석하고 이 리스크 속에서도 좋을 만한 종목들을 추려내서 타이밍을 노려서 언제 매수해 나갈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 1번과 2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에 맞지 않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시장의 바닥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미리부터 시나리오를 짜놓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처럼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더 어렵거든요. 한국 시장은 더 어렵고요.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급이 꼬이면서,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 섣부르게 추측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언제일지 추측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후 시장에 준비하는 거에 시간을 쏟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하는 얘기들을 해볼게요. 현재 리스크의 색깔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와 경기 침체 리스크죠. 물론 마일드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도 다시 커져가고 있죠. 트럼프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 드리고 넘어가면, 트럼프의 경우 현재 최우선 목표는 저는 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영상에, 이 영상에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존까지는 조금 물가나 다른 거나 다 목표긴 한데 다 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의 이제 행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트럼프가 최우선 타겟을 물가로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기반에서 이제 아래의 생각들을 이어나가 볼게요. 트럼프 일기 때는 주가가 최우선 목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2기 때는 주가보다 물가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게 저는 물가에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가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로 뭘 노리냐? 한 3가지 정도를 노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상대방 확률의 약세, 두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 해소, 에너지 수출 강화,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재정 적자 완화 정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 3가지를 노릴 것 같아요. 상대방 환율의 약세는 관세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부과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러면 물가를 결국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환율이 약세가 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상대방의 환율이 이제 약화되면서 결국 들어오는 이제 달러 가격 자체가 싸지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이 소비하기에는 물건들이 비싸지지 않은 거죠. 이를 고려하면 상대방 환율을 약세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민들의 느끼는 물가 부담은 내려가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마일드한 수준의 침체 시그널이라면 저는 트럼프가, 그리고 베센트가 물가를 낮추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 관세로 얻어낼 협상은 우선은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측면, 그리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에너지 수출을 강화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정 적자 완화도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도 얘기 나오는 유럽 방위비 증대 같은 것들이 있죠. 한국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26년부터 30년까지 이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놓은 상태라 뭐 타격이 없을 수도 있으나, 트럼프라면 이야기를 또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자국의 국방비 예산을 감축시키려고 니네들 국방비 좀 더 써라는 식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완화시킬 노력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수출 외에도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거나 재정 적자 완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안들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할지는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견제는 자국의 물가를 낮추려고 침체 시그널을 주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패권까지 넘어갈 결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상품에 대해서 중국의 규제하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정도가 현재 리스크를 봤을 때 느껴지는 생각들이고요. 그럼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섹터 고민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그 리스크 색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100% 맞을 것만 고려해서 섹터를 선정하는 거는 확률적인 사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마주성이 가깝고요.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좋을 만한 섹터들 중에서 고르는 게 이제 리스크 환경하에서도 괜찮을 만한 섹터를 고르는 게 제가 보는 투자 철학에서는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25년의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sek터들로 이 세 가지 섹터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생각을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AI 패권이랑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 주식들, 세 번째는 방산인데 AI 패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침체 사인이 들어갈 때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고려할 때 AI 패권을 놓는 선택을 할 만큼 강하게 침체에 몰아붙일 거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AI 패권과 관련된 주식들은 그런데 이미 밸류가 너무 높은 상태예요. 일부 포션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높은 비중으로 들고 가진 못했습니다. 되게 낮은 비중으로 들고 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원래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려볼까 싶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밸류가 너무 비싸서 살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깊어진다면 밸류가 싸진다면 그거는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격이 이제 별로 안 빠진다면 그러면 이제 굳이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가격이 돼야지 살만하다고 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섹터는 현 리스크하에서 가장 괜찮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조정에서 이제 이 섹터들이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중을 늘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조선이란 조선기자재 쪽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이 일단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방산도 지속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방산이 이번 조정에서 조정폭이 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밸류가 지금도 너무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조정폭이 안 깊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뭐 메가 트렌드 세 가지를 꼽긴 했지만 이쪽 말고도 개별주들에서 노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예정이라 가격이 이제 빠지면 기회를 준다면 사볼 만한 하나 만약 가격이 많이 안 빠진다면 저는 방산 쪽은 에너지 쪽에 비해서 정치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 이제 세 가지 트렌드 섹터 말고도 저는 수출주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미국이 물가 안정화를 노리려면 약달러를 지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달러 정책을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약달러는 미국이 물가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AI 때문에 가져갈 것 같은데 이거는 더 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수출 기반의 이제 펀더멘털 좋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1, 2월에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단기간에 급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미국의 침체 영향을 받을 만한 수출주나 뭐 관세 영향을 너무 세게 받는 수출주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엔터 같은 섹터들이 이게 수출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침체가 오더라도 이런 섹터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침체의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스포츠나 엔터 같은 현실 도피 수단들이 잘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터주가 이런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영향을 받을 건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리스크가 진행되면서 금리를 하락시킬 압력을 더 줄 것 같거든요. 금리가 하락된다면 이제 저는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바이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이오는 제가 일단 이미 비중이 조금 있어서 종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뭐 비중을 조금 확대할 수도 있으나 뭐 크게 뭐 더 매수를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정리해서 좀 마무리하면 시장이 어려울수록 시장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운 좋게 대응이 괜찮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응이 좋지 않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다음을 준비해야지 실수가 안 나와요. 이게 너무 급하게 대응하려고 현재 시장만 보다 보면 실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러다가 엇박자가 나면 계좌가 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언제나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합리적이고 확률적인 사고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바닥을 맞추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위 섹터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엣지 쓸 만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를 찾는데 시간을 더 쏟을 예정입니다. 바닥이 언제냐는 전 조금 틀려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같이 부업 투자자라면 이거를 맞추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기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곳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을 내시면서 다음을 이제 준비하는 데 노력을 이제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